네, 예순의 나이를 일컬어서 이순이라고 하죠. 네. 이 한자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귀가 순해진다. 아무래도 인생의 그 연륜과 경험이 더해가면서 이제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다. 아마 이런 뜻을 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귀의 속사정은 좀 다릅니다. 네.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청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뭐 소음이나 또 감염, 유전적인 문제 같은 이런 다양한 원인들로 난청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귀는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TV 메디컬 약선 이 시간을 통해서요. 이 소리 없이 찾아오는 청력 도둑, 난청의 진단과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귀 건강 주치의 이비인후과 이규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각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발달해 인생의 여명 후에도 마지막까지 잔존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 청각을 통해 24시간 내내 심지어 자는 동안에도 주변 소리를 듣고 있다. 청각이란 우리 육감 중에 가장 중요한 감각 기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특히 이런 청각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소아인 경우에는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기고, 성인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인지장애가 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감각 기관으로 아주 적절한 진료와 진단과 치료가 꼭 필요한 그런 장애가 되겠습니다. 최근 난청으로 내원하는 환자 수가 몇 년 사이 2배가량 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과도한 이어폰 사용 등으로 인한 젊은 소음성 난청 환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더 이상 노인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 난청. 치료는 가능한 것인지 이비인후과 이규혁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네, 이제 서서히 더욱더 날씨도 뜨거워지고 습도도 높아지고 그러므로 인해 물놀이도 또 많이 하게 되는 어떤 네. 계절인 것 같습니다.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좀 더 특별하게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여름철에는 물놀이나 이런 수중 활동이 많기 때문에 네. 외이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예. 외이 질환은 물이 들어가고 외이에 감염이 생겨서 생기는 질환으로서 치료라든지 항생제 이런 치료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계절 가운데 아무래도 이 여름이 조금 더 그런 특징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요인도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물놀이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자주 이렇게 수중 생활을 하고, 특히 이런 이제 물이 들어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찝찝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개인적인 위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감염이 더불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귀는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감각 기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6주 정도 되면은 네. 태아가 들을 수 있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부들이 태교를 할 때 좋은 음악을 듣는 거라고 합니다. 네. 자, 사람마다 소리의 강도를 다르게 느낄 텐데요. 그렇다면 이 정상적인 청력 범위라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지, 또 얼마나 거기서 벗어나야지 그 난청이라고 진단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네, 사람의 가청 주파수 범위는 20Hz에서 2만 Hz가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는 0dB이라고 하고요. 아주 큰 소리는 120dB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작은 소리는 20 마이크로파스칼에서 아주 큰 소리는 2000만 마이크로파스칼이 됩니다. 보시던 바와 같이 한 100만 배의 차이가 나는 그런 소리의 음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단위로는 데시벨이라는 특수한 단위를 쓰고 있고요. 사람에 쓰는 25dB까지가 정상적인 청력이라고 하고, 그 이상의 역치인 경우에 난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0dB이 넘어가면 고도 난청으로 진단을 합니다. 네. 사실 이런 귀의 구조를 봐야지만이 이 소리가 우리가 뇌로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소리는 외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이런 전달된 소리는 중위에서 음파의 진동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위로 전달된 음압은 뇌로 소리가 전달이 되고, 뇌의 청신경을 통하여 청각 중추로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인공와우라는 그런 의학 기기는 청신경을 바로 자극하는 그런
의학 기기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고막은 지금 어떤 데 위치해 있는 건가요? 네, 고막은 중요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예. 네, 두께는 0.1mm 정도의 두께가 되겠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시끄러운 소리를 들을 때 고막이 터질 것 같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고막이 파열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네, 많이 있습니다. 음압으로 치면은 우리 제트기 엔진 소리 정도의 130데시벨 정도의 음압, 30파스칼 정도의 압력이면 고막이 파열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뭐 아시다시피 이런 폭발음이라든지 이런 총, 이런 소리에 의해서도 고막은 파열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귀이개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손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요인에 의해서건 고막이 일단 파열이 된다면 청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 건가요? 그림에서 보시면 예. 고막은 우리 스피커와 비슷합니다. 네. 소리의 진동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고막 천공이 있을 경우에 아, 진동이 아무래도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전달되는 음압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 정도는 이 고막의 천공의 크기에 따라서 음. 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고막의 천공이라면 어떤 요인이면 이 정도의 어떤 상처가 나고 또 어떤 증상까지 느껴지는지 좀 설명 가능할까요? 주로 많이 그런 경우가 귀이개를 사용했다든지 아. 면봉을 사용했다든지 예. 실수로 이렇게 깊이 찌르는 경우에 이렇게 많이 소아들은 오고요. 성인인 같은 경우에는 상해가 많습니다. 이렇게 맞아서 생기는 상해로 많이 생기고 처음에 맞게 되면 아무래도 청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천공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충격이 뇌로 전달되면 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청력이 인간에게 중요한 오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력을 잃게 되는 건 사실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전혀 맞아요. 어떤지 감이 안 오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 난청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난청은 가장 흔한 감각신경계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등록 장애인 중 두 번째로 많은 유형입니다. 정신지체 다음이 되겠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매년 그 난청 장애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런 난청은 성인이 될수록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선천성 난청은 대부분 500명에 1명 정도, 그리고 경도 난청을 포함한다면 200명에 1명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은 유전성으로 발생을 합니다. 청장년기의 난청은 보시는 바와 같이 노화성, 소음성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유병률은 유아기의 10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설명 중에 청장년기 난청 요인에 보면 소음성 33%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소음성 난청이라는 건 아마 그 일반들의 그 생활 습관 속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대 생활에서 네. 대부분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소음성 난청의 유병률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중고등학생의 17%가 난청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저희는 아마 이런 헤드폰, 이어폰의 사용에 의해서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진짜 길을 가다 보면 학생들 대부분이 그렇죠.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귀가 좀 쉬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ASMR 콘텐츠가 되게 인기잖아요. 마음이 편해져서 저도 자주 듣곤 하는데 이게 또 백색 소음이라고 해서 또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귀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건가요? ASMR은 사실 많은 조사가 되어 있지는 않고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이런 그 어떤 물소리라든지 이런 종이 구기는 소리 이런 것들을 아마 ASMR이라고 하는 것 같고 심리적으로는 이런 불안감을 상쇄한다든지 그런 데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층간 소음의 그 소음도 ASMR의 한 종류라고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엄격히 백색 소음은 주파수별로 이렇게 같은 소리가 들어오는 아주 복합적인 소리를 백색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엄격하게는 차이가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이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ASMR에 본인에 맞는 소리를 듣는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4억 3천만 명의 난청 환자가 있습니다. 소아는 3,400만 명 정도 추산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인구의 5% 정도 됩니다. 2050년에는 7억 명 정도의 환자에서 난청을 이제 유병률을 가지게 될 것이고 전 세계 인구의 10% 정도의 인구가 난청을 가진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청의 사회 보건학적인 비용이 1년에 90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상상이 안 되는 비용이라 네. 비트코인의 시총이 80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저희가 난청을 위해서 드리는 비용이 어마어마한지를 아마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앞선 그래프에서 이 난청이 국내 유병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떤 국내에 제한된 어떤 환경적 요인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국제적 어떤 변화 추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어폰, 헤드폰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음향기기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점점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이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난청의 종류는 화면에서처럼 한 3가지 정도 나눌 수가 있을까요? 크게 전도성, 감각신경성, 혼합성 난청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성 난청이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조에서 외이와 중이의 질환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교정이 가능한 난청이 되겠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이라 하면 뇌이나 청신경의 질환인데요. 뭐 돌발성 난청이라든지 몇몇 제한된 질환 말고는 사실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혼합성 난청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질환이고요. 만성 중이염처럼 이런 전도성 난청과 이런 중이염에 의한 뇌의 손상이 같이 온 경우가 혼합성 난청이 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이 난청이 삶의 질 또 생활의 그런 불편을 더 키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이게 난청이 단지 불편함을 떠나서 더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도 된다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최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인지장애가 되겠습니다. 치매라는 질병이 되겠고요. 네. 이런 치매가 난청이 심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등도 난청에서는 한 3배 정도, 고도 난청에서는 5배 정도 인지장애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난청을 치료할 때 이런 치매를 지연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표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인 란셋 위원회에서 발표한 치매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12가지 요소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보면 가장 큰 동그라미가 히어링 로스, 즉 난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지장애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이런 난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난청은 사실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감각신경성 난청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도성 난청이라든지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난청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 삼출성 중이염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자가 면역성 중이염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상당히 난치성이고 진단도 어렵고 치료가 힘든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분은 이제 돌발성 난청이고 이분은 이경화증의 소견입니다. 사실 이 고막만 보고는 저희들이 진단이 되지 않겠죠.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전문가로서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조차도 이 고막만으로는 진단이 힘들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정확한 청력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게다가 이 난청이 귀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지 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뭐 퇴행성 변화겠거냐고 방치하실 게 아니라 귀가 보내는 신호에 좀 더 귀를 또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언제 병원을 찾아야 될지 그러니까요. 그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네. 교수님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난청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제시한 자료긴 하지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뭐 전화를 하면서 양쪽으로 번갈아 이렇게 통화를 해보시면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시끄러운 곳에서 이야기할 때 대화가 잘 안 된다든지 TV 소리를 높인다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되묻는다고 이렇게 불평을 한다든지 이명이라든지 어지러움이 있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청력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6년째 주기적으로 난청 치료를 받고 있는 선주 씨. 예전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하는데 사고로 이제 고막을 한 3번 다쳐가지고 그래가 왼쪽부터 이제 그 병원에 갔더니면 청력은 약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서서히 이제 나빠질 거라 하는데 그 결과적으로 나빠지는 거는 한 40대 초반 그때부터 이제 좀 많이 안 좋았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많이 좀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시끄러운데 이런데 식당 같은데 사람이 위축감을 많이 두고 이제 조금 우울감이 들었죠. 첫 내원 당시 선주 씨의 왼쪽 귀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오른쪽 귀도 난청이 심했다. 보청기도 소용없는 상황에서 인공화후 이식은 필수였다. 양측성 고도난청과 심한 이명으로 이제 인공화후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술하신 지 이제 2년 정도 경과된 상태인데 수술 후에는 인공화후를 착용 후에 양측 청력 역치가 30dB 정도로 호전이 있고 환자분의 이제 이명도 상당히 많이 호전된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청력 역치는 0에서 25dB 수준. 내원 당시 65dB 이상의 고도 난청이었던 선주 씨의 청력은 거의 정상 수준까지 회복됐다. 수술 후에 꾸준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관리의 방법은 일단은 인공화후를 평소에 쓰시는 거 그리고 주기적인 병원 방문과 어느 치료실 방문을 통해서 기계를 점검하고 그리고 필요한 청력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 가셔야지만 인공화후 착용에 크게 문제가 없고 향후 난청에 의한 그런 장애를 이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둘레에 모여들었다. 아이들이 선생님 둘레에 모여들었다. 사자가 곰한테 쫓기고 있다. 사자가 곰한테 쫓기고 있다. 들리지 않는 불편함, 그 이상의 두려움을 줬던 난청. 수술 후 선주 씨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 수술하고는 지금 제가 뭐 와우 했다 소리 안 하면은 전혀 몰라요. 소통하는 거는 괜찮아요. 내가 이게 귀가 청력이 떨어질 때보다 지금은 더 편하게 잘 들리니까. 귀가 잘 안 들리면 사람들하고 소통, 안 되면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우울감 오고 하니까 모든 면이 이제 들리는 게 만약에 제가 이제 못 들었으면 지금 이 이상이 유지가 안 되고 어떻게 될까 한 번씩 생각해 봤는데 지금 행복해요. 올해 1살이 된 부모님의 사랑둥이 민준이. 한창 건강해야 할 시기의 민준이도 인공화호를 착용하고 있다. 개복을 해서 기계를 넣어가지고요. 밖에 와우라는 걸 붙여서 밖에 신호를 귀 안에 신호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선천적으로 귀에 이상이 있었던 민준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준이는 무음의 세상에서 살고 있었고 그것이 엄마 마음엔 늘 짐이었다. 태어나고 이제 제가 태어나는 날 제가 자연분만했거든요. 4박 5일 그날 태어나는 날 그 병원에서 반응이 없다고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정밀 검사해야 된다고. 그때는 좀 많이 놀랐어요. 우리나라 신생아 1000명 중 약 2명이 선천성 난청을 갖고 태어나는데
민준이처럼 아예 청력이 없는 경우는 성장 과정에서 언어 장애와 학습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소아의 난청은 가장 문제가 언어 발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재활을 하지 않는다면 언어 발달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큰 문제가 있고, 이것은 후에 재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언어 발달이 정상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6개월째부터는 난청이 있는 경우에 보청기를 착용을 해야 되고, 언어 발달에 따라서 돌경에 인공아우를 이제 시술을 합니다. 만약에 더 늦어지게 된다면 언어 발달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정상 생활이 힘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후에는 주로 이제 첫 수술을 하고 3주 정도 경과 후에 인공아우 외부기를 착용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한 3개월 정도는 2주에 한 번 정도 어느 치료실을 방문하고 거기에 맞는 그 매핑을 실시합니다. 그 이후에는 한 달에 한 번, 1년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내원을 하셔서 매핑과 기계 점검, 그 진료를 하는 과정으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인공와우 이식을 받고 처음으로 소리를 듣게 된 민준이. 현재는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매핑과 언어 훈련, 청능 훈련을 받고 있다. 멍멍 주세요. 줄까? 주세요. 멍멍. 아, 잘했어. 조금씩 세상의 소리에 적응하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민준이. 변해가는 아이의 모습이 엄마는 늘 신기하고 고맙기만 하다. 수술 전에는 그냥 반응이 없었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부르면 돌아보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정확하게 발음하고 지금 사물 보면 이제 이름을 얘기하려고 발음은 정확하지 않은데 하려고 많이 해요. 지금 이대로 잘 들리고 그냥 말 잘하고 그것만으로도 별로 바라는 거 없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난청 치료를 받은 환자 사례를 만나봤는데요. 네. 특히 생후 3개월에 난청 진단받고 수술까지 받은 사례를 보니까 좀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또 속상하셨을까 싶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천성 난청이 신생아 한 500명당 1명꼴로 발생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림을 보시면 선천성 난청은 1000명당 2명에서 5명까지 태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저희 나라 출생아 수가 27만 명이었습니다. 추산하면 540명에서 1300명 정도의 난청 아기가 태어났다고 추산됩니다. 이런 선천성 난청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 유전성 난청이 있고요. 감염이라든지 환경적 요인이 한 25%,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25%가 됩니다. 이런 유전성 중에서도 비정운구성, 상염색체성, 열성 유전이 가장 많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엄마와 아빠에게서 염색체를 하나씩 받아서 결국 난청이 되는 형이라서 엄마나 선대에는 난청의 증상이 없는 그런 유전형이 되어서 대부분은 부모라든지 할아버지는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아기들은 난청을 가지는 그런 특별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신생아들이 의사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또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기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증상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제시한 데이터이긴 하지만 유소와 난청 자가 테스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소리를 반응하지 않는다든지 불러도 대답이 없다든지 그리고 나이에 맞지 않는 언어 발달이 보일 때 예를 들면 저희가 대충 1살이면 1단어, 2살이면 2단어, 3살이면 3단어 정도를 연속해서 발달이 될 때 언어 발달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거에 따라서 그게 되지 않는 경우에 난청을 의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TB라든지 발음이 이상한 경우,
꼭 청력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생아들을 위한 검사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신생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청력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성인들하고는 다르고요. 객관적인 청력 검사로 청성 뇌관 반응이라는 검사가 있고 유의 청력 검사라든지 유소화를 위한 특별한 그런 검사들이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유소와 난청 자가 체크리스트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도 주변에서 흔히 3번 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느낀 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발음 이상할 때는 병원에 가보는 게 낫지 않니? 라는 주변의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라의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예. 늦대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늦게 아. 듣더라, 말을 하더라, 들리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되게 나쁜 습관이고요.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발음이 이상하다. 이럴 때는 꼭 청력 검사부터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그런 경우를 통해서 발견되는 환자 사례들이 많습니까? 꽤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한 10명에 1명 정도는 네,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유소와 난청의 중요한 부분은 시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언어 발달이 2세 전에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늦게 발견된다면 그만큼 언어 발달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 발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나 지금은 선천성 청각 선별 검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6개월 이전에 지금 진단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유념하셔서 너무 늦지 않게 청력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난청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요, 뭐 청장년 그리고 유소년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또 설명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네. 자, 그 첫 번째 환자 사례가 50대 중반의 여성인데요. 예. 57세 여자 환자가 되겠고요. 올해 초에 수개월간 귀가 먹먹함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이충만감이라고 하죠. 수차례 고막 흡입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서 다시 내원하셨고요. 고막 소견을 보시면 조금 어려운데 전형적인 삼출성 중이염 소견이 되겠습니다. 청력 검사를 했고요. 청력 검사에서는 30데시벨 정도의 경도 난청으로 검사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주로 중이의 음파 진동 전달에 장애가 생겨서 난청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관 통기법을 시행한 후에 수술이라든지 그 다음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 환자분인 경우에는 잘 해결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치료 없이 이관 통기법만으로 이렇게 청력이 정상 청력을 회복하시고 중이염도 좋아지셨습니다. 이런 난치성 어떻게 보면 자꾸 재발하는 중이염이 될 수 있겠으나 저희가 이런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네. 이관 통기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가 이관 통기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코를 잡고 이렇게 부는 이런 발살바 마뉴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삼출성 중이염은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2013년도에 코크란 리뷰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연구자들의 결론은 자가 이관 통기법은 비용이 저렴하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삼출에 의한 중이염은 자연적인 해결을 기다리는 동안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네. 공기압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인 거네요. 일단 우리가 코를 잡고 이렇게 부는 경우에는 그렇죠. 이관이라고 해서 중이와 비인두가 통하는 관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닫혀 있고요. 이런 압력을 줌으로써 거기를 인위적으로 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 것을 효과로 저희가 치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비행기 타거나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도 귀가 먹먹할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침을 좀 꼴깍 삼키니까 또 나아지던데 이런 치료법도 따로 있을까요? 그것도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결국 저희 이관은 삼킨다든지 하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관이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 말씀드렸던 발살바라든지 이런 자가 이관 통기법을 통해서 이관을
열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삼출물들이 이렇게 해소가 되고 그리고 압력이 해소되면서 이충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환자가 느끼셨을 그 고통에 비해서는 진단상 경증에 가까운 네, 예, 맞습니다. 환자의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환자분은 여성분이고요. 40대 후반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분은 올해 봄에 수개월간의 청력 감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수차례 환기관 삽입술을 하셨고요. 과거리고 천식이 있었습니다. 고막 소견을 보시면 예전에 환기관 삽입술을 한 흔적이 있고 고막의 삼출물이 상당히 채워져 있는 그런 소견을 보입니다. 특징적인 발적이 보이고 있고요. 청력 검사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40데시벨, 앞선 환자보다는 조금 더 나쁜 청력을 보였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런 경우에는 자가 면역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하고 확진을 했었고요. 내과의 협진을 통해서 저희가 치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막 사진이 되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청력이 정상으로 회복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가 면역성 중이염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중이염은 항생제라든지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중이염은 수술을 통해서라도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진단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 고생할 수 있는 그리고 심하게는 농 상태의 청력을 소실과 안면신경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진단이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고막 소견과 청력이 회복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오른쪽 보는 것과 같이 이런 아주 감염이 심해지고 진행되는 소견을 볼 수 있어서 조기의 진단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중염이 되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천식을 앓았다고 하는데요. 천식이 자가 면역성 중이염 발병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천식이나 이런 그런 면역관계 질환이 코라든지 중이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같이 동반되는 질환이 상당히 있어서 항상 과거력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네. 첫 번째, 두 번째 사례 두 환자분 모두 난치성 중이염입니다. 난치성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만큼 치료가 쉽지 않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치료라든지 예후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이염은 주로 항생제라든지 수술적 치료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난치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적절하게 진단과 치료가 된다면 예후는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자가 면역성 질환은 이것은 이제 전신의 어떤 면역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내과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계속 받아야지만 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뭐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선 이 두 환자분의 치료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대부분 다 해결이 된 예. 부분이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관찰이라 하면 재발이라든지 시기적절한 그런 저희가 약물의 정감을 통해서 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1살 어린이의 사례입니다. 네. 이 환자는 6세경부터 양측 난청으로 보청기를 사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한테 처음 왔었고요. 최근에 청력 감소가 심해져서 내원했고 고막 소견을 보시면 정상 소견입니다. 청력 검사를 했었고요. 보시면 한 50데시벨 정도의 중등도의 난청을 보였습니다. 전도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CT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중위 구조의 문제라든지 염증을 확인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는 이경화증이라고 진단을 했었고 거기에 따른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 결과가 되겠고요. 20데시벨 정도의 정상 청력을 회복했고 지금은 양측으로 보청기를 벗고 정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경화증은 말씀드린 중위 구조의 한 부분의 이상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잘 감별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고막 소견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청력 검사를 통해서 감별해낼 수 있고
수술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혹여나 비수술적 치료든 약물 치료든 좀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 수술적 치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경화증은 내과적으로 불소를 먹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 현재 가능하지 않습니다. 임상에서.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청력이 난청이 전도성 난청이 진행한 경우에는 이런 수술적 치료가 유일한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경화증의 치료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준비해 오신 사례는 71살 남성분의 사례입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이분은 수년 전부터 반복되는 농성 이루, 귀에 분비물로 내원하셨습니다. 아주 여러 차례 개인의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했었고요. 처음 저에게 왔을 때 고막 소견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고막에 천공이 있고 아주 많은 농성 분비물이 관찰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하고 중요한 것은 외래의 어떤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깨끗하게 클린싱하는 그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분은 3개월간 외래 치료만으로 이렇게 호전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결국 저런 보면 만성 중이염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외래 치료만을 통해서 이비인후과에서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뭐 비슷한 소견이긴 하지만 좀 더 중증의 만성 중이염 소견이 되겠습니다. 예. 왼쪽은 진주종성 중이염이 의심이 되고요. 오른쪽은 이제 일반적인 만성 중이염 소견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런 만성 중이염을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에 청력 회복률을 조사를 했는데요. 한 400명 정도의 환자를 분석을 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는 티타늄이라고 하는 보형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청력 회복률이 다른 재료에 비해서 월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중리의 음파 진동 전달 메커니즘에서 제대로 된 수술을 통해서 회복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네. 만성으로 이어지기 전에 무엇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중이염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속의 팁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병원을 가야 되겠죠. 네. 네, 두 번째는 제가 환자분들께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귀를 후빈다든지 면봉이나 휴지를 귀에 넣는다든지 솜을 넣는다든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 금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혹시 귀에 뭐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꼭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청소라든지 치료를 진단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간접 흡연이 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유소화 중이염의 유병률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간접 흡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간접 흡연은 부모님 외에는 제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네. 네. 제가 뭐 이렇게 강요는 하진 않으나 뭐 부모님인 경우 이렇게 외래에 들어오면 이렇게 담배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에 네. 꼭 담배는 금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중이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방법들도 몇 가지 들어봤고요. 자, 네. 다음 환자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사례인가요? 네, 53세 남자 환자가 되겠고요. 작년 5월에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오척 청력 감소와 이명 증상이 발생해서 내원을 했습니다. 청력 검사와 진찰을 했었고요. 고막 소견은 정상 소견이었습니다. 청력 검사상으로는 보시면 한 70데시벨 정도의 고도 난청의 역치를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돌발성 난청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저희가 스테로이드 치료와 중이 약물 치료를 같이 하였고요. 치료 전에 청력이 치료 시작 일주일 후에 이렇게 조금씩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일째, 2달, 7달째에는 정상 청력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신경이나 뇌의 문제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요. 대부분의 청신경의 질환이나 뇌의 질환은 치료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이런 돌발성 난청인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의 진료 지침이 미국에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상당수의 환자가 발생하고
독일에서는 1000명에 1.6명 정도 됩니다. 저희 대구에 200만 명 정도로 하면 1년에 한 2,000명 정도 발병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난청과 이명 어지럼증이 동반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14일 이내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실시를 하고 가능하면 치료의 결과에 따라서 고막 내 약물 주사를 병행하라는 것이 진료 지침이 되겠습니다. 근데 앞서 이 가급적 발병 2주 내에 치료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이 치료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가장 큰 예후 인자의 하나가 치료 시기가 되겠습니다. 예. 일주일 내에 할 때와 한 달 후에 할 때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가급적 빨리 치료를 시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환자는 57세 여자 환자고요. 양측성의 진행성 고도 난청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청력 검사 결과 70데시벨 이상의 고도 난청을 보였었고 이런 경우에는 보청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인공와우로서 재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인공와우는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청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그런 수술이 되겠고요. 왼쪽에 보는 저런 내부 이식기가 수술이 돼서 삽입이 됩니다. 현재는 고도 난청을 재활할 수 있는 방법의 유일한 방법이 되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한 100만 명 가량이 수술을 받고 현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성공적인 의학 기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약속 그 시청자들 가운데는 50대 중장년층의 우리 여성분들도 꽤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사례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 건지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청장년층의 난청은 대부분 소음성 그리고 노화성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수준 이상으로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이런 적극적인 수술을 통해서 청력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려요. 내가 귀가 어다가지고 텔레비도 없고 못 들리고 모든 것이 막히 못 듣고 어차피가 잘 안 들려요. 감아 죽기는 소리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지 뭐. 우측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간간히 집에서 식구들하고 TV 보름 때문에 다툼도 들어있고 이명 저녁에 잠에서 울리고 윙 가는 소리가 나고. 헤드폰을 쓰면 이어폰 쓰는 것보다 귀에 덜 나쁜가요? 네, 시민들의 목소리 다양하게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분께서 이런 질문 주셨네요. 헤드폰이 이어폰보다 난청 위험이 적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드폰과 이어폰의 차이는 소음 차폐력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차폐력. 예, 소음을 이제 줄이는 거죠. 예. 결국 헤드폰을 착용했을 때는 전체를 덮기 때문에 귀 전체를 이렇게 덮기 때문에 소음 차폐가 10데시벨 정도 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하철 플랫폼의 소음이 70데시벨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거기에서 제대로 된 음악을 기분 좋게 들으려면 25에서 40데시벨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요즘 옆에서 들어보면 소리가 들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의 음압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0데시벨이 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가 멍멍해지면서 잘 안 들리는 증상이 되겠죠. 그런데 헤드폰을 낄 경우에 주위 소음이 30데시벨 정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산을 해보면 40데시벨에서 우리가 좋은 소리를 듣는다면 큰 소리라도 한 40데시벨 더하면 한 70 정도 됩니다. 그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난청이 유발이 조금 덜 되겠죠. 이어폰은 거기에 비해서 10데시벨 정도 떨어집니다. 소음 차폐력이. 차폐력. 예. 그래서 헤드폰이 조금 더 낫다고 하는데 네. 가장 좋은 것은 안 듣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요. 꼭 들어야 한다면 될 수 있으면 초소음의 차폐력이 높은 헤드폰이라든지 요즘 소음 노이즈 캔슬레이션 된 그런 소음 차폐된 이어폰 헤드폰이 있습니다. 그런 걸 사용하셔서 작은 소리로
들으시는 게 귀 건강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하나 더 추가드려도 될까요? 요즘 이어폰 보면 귀에 꽂는 게 아니고 귀 앞쪽에 네. 예, 이렇게 또 이렇게 착용하는 것들도 많이 네.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사용하고 있고요. 예. 골도 보청기라, 예. 골도 이어폰이라고 해서 사용을 하는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음질이나 이런 거 상당히 좋습니다. 전제는 조용한 곳에서 듣는 경우고요. 시끄러운 경우에는 웨이도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큰 소리가 전달될 수가 없어서 예.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귓구멍을 막고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운동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용하시는 건 괜찮으나 시끄러운 데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헤드폰이나 이어폰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되셨을 것 같고요. 또 보청기 쓰시는 분들은 또 네. 보청기가 오히려 난청을 더 안 좋게 만든다, 더 심하게 만든다는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보청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소리의 정폭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정폭기가 될 거고요. 저희가 소리의 정폭을 무한히 한다면 귀에 나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보청기에는 그것을 방지하는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제대로 된 보청기를 사용하시면 그리고 적합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센터에서 조정을 하시게 된다면 소음에 의한 난청의 위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저희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공인되지 않는 센터에서 하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난청을 더 조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밖에 궁금증은 약손 상담실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30대 후반 직장인 여자입니다. 얼마 전부터 귀에서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먹먹하고 또 피곤할 때는 귀가 꽉 막힌 듯한 느낌이 지속됩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난청이 올 수도 있나요? 30대 후반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가 체크리스트에 있는 증상이 되겠죠. 이명증이 있는 경우에 청력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런 증상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저음성 난청이라든지 이관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감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난청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50대 초반인 저희 남편이 얼마 전 당뇨 진단을 받고 열심히 혈당 관리 중인데요. 당뇨가 있으면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하셨습니다. 네, 당뇨는 다양한 합병증 유발한다고 잘 알고 네. 있는데 난청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당연히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당뇨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그 메타볼릭 신드롬이나 대사성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질병들이 난청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금은 알려져 있고 그것을 조절함으로써 난청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30대 직장인 남자입니다. 청력 검사에서 경도 난청 진단을 받았는데요. 아직까지 소리를 듣거나 대화를 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현장의 소음이 80데시벨 정도인데요. 귀마개는 항상 착용을 하고 있고요. 경도 난청 진단을 받고 이직을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지금 이 일을 계속하면 청력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직까지 필요하실까요?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청력으로 보면 40데시벨 미만의 역치는 사회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음은 사람들마다 감수성이 달라서 작은 소음에서도 청력이 더 빨리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 작업장에서의 귀마개 착용이 적절히 되는 것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소음 적은 작업장으로 업무 변경을 신청하시는 게 먼저 맞을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하기 힘든 경우라면 귀마개를 잘 쓴다든지 심하게는 이직까지 생각하셔야 소음성 난청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난청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자, 끝으로 난청의 재활 방법 알려주시고요. 오늘 강의해 주신 거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난청의 재활은 난청의 정도에 따라서 나누어지겠습니다. 경도 난청인 경우에는 보청기와 중등도 난청인 보청기가 있고요. 요즘은 이식형 인공중이라는 의학기기도 많이 보편적으로 수술되고 있습니다. 고도 난청과 심도 난청인 경우에는 인공와우라는 보여드렸던 그런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재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난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도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외이라든지 중이질환인 경우에는 꼭 감별을 해야 되고 사실 전문가인 저조차도 감별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적절한 이비인후과적인 진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돌발성 난청은 시기 적절한 치료가 정말 필요하고 난청의 유병률은 현재 환경이라든지 고령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청기라든지 인공와우, 인공중이 등의 적절한 재활 방법을 통해서 인지장애라든지 우울증이나 같은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귀 건강을 통해서 저희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건강 수명을 지키는 사회적인 관심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라는 속담 참 쉬워 보입니다만 우리의 귀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소리가 잘 짜여진 귀 속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 뇌로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네, 생각보다 더 예민하고 또 복잡한 기관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자, 난청은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진단과 검사 받으시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찬 정보 주신 분은요. 이비인후과의 이규혁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rs shining bright above you.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